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난군이 궐을 침범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때 나라 재정이 고갈되어 각 경이 군인에게 지급할 봉급을 몇 개월 동안 지급하지 못하였다. 영해에 소속된 군인이 어느 날 밤에 부대를 조직하고 갑자기 궐내로 진입하여 멋대로 난리를 일으켰다. 얼마 후 국상이 와야된되어 사실이 아님을 알고 군중과는 달리 상복을 입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뭐예요? 이모군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82년에 발생하게 되죠. 각 경이 군인에게 지급할 공급을 지급하지 못했다. 그래서 밀린 월급을 나눠주게 되는데 모래나 겨를 섞어가지고 나눠줬다라고 알려져 있죠. 구식 군대에 대한 차별 대우에서 나왔다. 이모곤란에 대한 내용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1번을 읽어보죠.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하였다. 이런 사건이야 많겠지만 적어도 명칭을 통감부라는 데 포인트가 있죠.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게 되고 1910년에 한일합방이 있게 되는데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유가 명칭이 통감부입니다. 10년 이후에는 총독부가 되게 되죠. 그래서 05년 이후에 해당되는 내용이어야 한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고요. 이번 통일기무화문이 설치되는 배경이 되었다. 통일기무화문하고 12사는 1880년에 정부의 초기 개화 정책기구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3번 홍범 14조를 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2차 가부개혁에 대한 내용이 되죠. 뒤에서 하겠지만 또 반복을 한번 해봐요. 2차 가부 하게 되면 두 문자로 홍교사 지리삼 723 해가지고 홍 하면은 홍범 14조 교육 입국 조서 4 하면은 사법권을 독립한다. 7 중앙이 7부로 개편되었고 23 지방이 8도가 23부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가부개혁 홍교사 지리삼 이렇게 외워둡니다. 4번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이 주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모군란의 결과로 상 이렇게 외우자라고 했죠. 이 중에 이제 재물포조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에 배상금을 지급하고 일본 공사관을 지킨다 라는 명분으로 일본의 군대가 주둔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답이야 4번이 되게 되고요. 5번 김기수가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76년도에 강화도 조약이 되게 되죠. 1차 수신사 김기수.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가나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나는 가로서 학생과 기술자를 인솔하여 청으로 갔다라고 하고 있죠. 청으로 갔다 하면은 영선사가 되겠습니다. 청으로 가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조약 체결에 관한 일을 이홍장과 협의하였습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럼 김윤식 정도 되겠네요. 청으로 가서 이제 청의 기계국을 보고 우리나라의 기기창을 만드는데 영향을 줬습니다. 옆에를 봅니다. 나는 미국 공사 부임에 대한 답례와 양국의 친선을 위해 파견된 보빙사가 되죠. 보빙사 하게 되면 83년에 파견이 되죠. 영선사는 81년에 파견이 되고요. 1883년에 파견된 보빙사의 정권 대신으로서 홍영식, 서광범 그리고 또 6.1중까지 기억에 둡니다. 그래서 영선사와 보빙사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지 읽어봐요. 1번 귀국할 때 조선 책략을 가지고 들어왔다. 2차 수신사로 파견된 김홍집에 대한 이야기죠. 2번 가무기 제조 공장인 기기창 설립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영선사에 대한 옳은 설명이죠. 3번 보고 들은 내용을 해동 제국기로 남겼다. 정말 오랜만에 나온 거죠. 조선 성종 때 신숙주의 해동 제국기 일본에 갔다 와서 적었다. 4번 해국 도주와 영환 지략을 들여와 국내에 소개하였다. 오경석인데요. 오경석은 이제 초기 개화파가 됩니다. 오른쪽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63년에 이제 흥선이 들어오게 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73년도에 1800이죠. 당연히 1873년도에 이제 흥선이 하야를 하게 되고 고종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고종하고 윤씨 정부가 주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 기간에 이제 초기 개화파가 있어요. 초기 개화파 하게 되면 박교수나 오경석, 유홍기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박교수 하게 되면은 그 66년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할 때 그때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박교수가 이제 청에서 양모 운동을 보고 느낀 바가 많아가지고 이제 초기 개혁파로 들어오게 되죠. 박교수의 조부가 누군가 하면은 박지원 선생님입니다. 연암 박지원이죠. 우리 정조 때 활약했었던 이 박교수하고 오경석하고 유홍기가 이제 역관과 의관이 되는데요. 각각 이제 신문물을 들여오게 되죠. 여기서 나온 해국도지와 영환지략 하게 되면은 오경석이 가져온 겁니다. 해국도지, 영환지략. 가장 처음에 있었던 개화파가 되죠. 박교수, 오경석, 유홍기 해서 초기 개화파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급진 개화파와 온건 개화파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강화도 조약보다도 더 이전이죠. 1876년에 이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이게 4번 선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5번 가나 암행어사 형태로 비밀리에 파견되었다 하게 되면 조사 시찰단에 대한 내용이죠. 일본에 파견된 조사 시찰단.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문제 읽어봅니다. 밑줄군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구식 군인들이 오군영이 이영이 되잖아요. 부의영, 장어영인 구식 군인들이 일으킨 이 사건은 당시 민흥식이 왕비를 호종하며 기록한 자료입니다. 궁궐을 빠져나온 왕비의 피란 과정과 건강 상태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칭은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82년에 이모곤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모곤란의 효과로서 임재상, 제물포 조약하고 조청 상민 수륙 부역 장정이 체결이 되었다. 임재상을 외워놓자 거의 다 문제가 풀린다. 이모곤란에 대한 설명을 골라주는 거죠. 1번 전개 과정에서 전주 화약이 체결됐다. 우리 뒤에서 배울 동학 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이죠. 1894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 통리기무화문이 설치되는 배경이 되었다. 통리기무화문은 이 이전에 설치가 되죠. 1880년에 통리기무화문과 12사가 설치가 됩니다. 4번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해 일어났다. 이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죠.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 84년이 되고요. 4번 홍범 14조를 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죠. 2차 가보 개혁이다. 또 외워봅니다. 2차 가보 두 문자가 뭔가 홍교사가 지린다. 홍교사 723 홍범 14조 교육 입국 조서 사법권 독립 그리고 중앙이 7부 지방 제도를 8도가 23부가 됐다. 홍교사 723 2차 가보 개혁에 대한 두 문자입니다. 5번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이 주둔하는 계기가 되었다. 재물포 조약에 대한 옳은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이야 5번이 됩니다. 임재상만 외우고 있으면 풀리는 문제예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또 읽어보죠. 밑줄군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화정책에 대한 불만과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로 일어나서 이모군란이 일어났다. 구식군인이 일본 공사관을 공격했다. 그래서 뭐가 돼요? 재물포 조약 물어주고 경비 목적의 일본 군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주둔하게 된다. 고종은 흥선 대원군에게 사태 수습을 맡겼다. 이제 그 군인들이 흥선을 찾아왔죠. 그래서 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청에 압송되게 됩니다. 책임자로 대원군이 들어간다. 이모곤란에 대한 설명을 골라주면 되죠. 1번 김옥균, 박영효 등의 이제 급진개화파가 되죠. 이건 뭐예요? 갑신정변이 되죠. 우정국 축하연을 계기로 1884년에 일어났다. 갑하면은 갑신정변, 갑 한성조약 그리고 텐진조약까지 갑한텐 이렇게 외워놓자. 갑한텐 임재상 갑한텐 옆에 적어봐요. 임재상 갑한텐 이모군란 재물포조약 조청 상민수륙 부역 장전 갑신정변 한성조약 그리고 텐진조약이 되겠습니다. 82년 그리고 84년이 되는 거죠. 이번 입헌 군주제 수립을 목표로 전개되었다. 독립협회에 대한 내용이죠. 나중에 이제 뭐 공화정을 하려고 한다라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독립협회를 이제 고종이 불신하게 되고 독립협회가 무력으로 좀 해산되게 되죠. 그 과정에서 보부상들의 단체 황국협회가 활약을 하게 됩니다. 입헌군주제 하면은 전제군주에서 옆에 한번 어차피 뒤에서 배울 거니까 전제군주 그러면 군주의 권한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후에 이제 입헌군주가 돼요. 헌법에 입각한 군주가 좀 제한을 받은 거죠. 근데 공화정이라는 거는 왕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서양 역사도 이렇게 보면은 왕을 인정하는 거, 뭐 전제군주든 입헌군주든 왕을 인정하는 쪽 이게 왕당파가 되고 왕을 부정하는 거 공화정. 그럼 이게 공화파가 처음에 여기서 나옵니다. 왕을 부정한다. 왕정파와 공화파 간의 뭐 어지간한 국가의 역사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3번 통리기무화문이 설치되는 배경이 됐다. 통리기무화문은 이전에 1880년에 12사와 같이 설치가 되죠. 4번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이 주둔하는 계기가 되었다. 거의 똑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임재상에서 재물포 조약과 관련이 있는 거다. 5번 전국 각지에 척화비가 건립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럼 뭐 병인양요하고 신미양요 정도가 되겠죠. 병인작 신미립 해가지고 71년도 신미양요가 있었던 시기에 건립되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문제 읽어봅니다. 가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의정부에서 하려기를 아문을 설치하는 일에 대해 이미 연석에서 하교하셨으니 신들이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설치하기 합당한 것을 절목으로서 써서 드립니다. 라고 하니 왕이 알았다라고 했다. 아문의 호칭은 통리기무화문으로 한다. 플러스 12사 해가지고 초기 개화 정책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건 언젠가 1880년에 해당되는 거죠. 2번 읽어봅니다. 대원군에게 궁극사무를 처리하라는 명이 내려지자 대원군은 권례에 거처하며 오군영의 군사제도를 복귀하라는 명령을 했다.
이후에 압송되죠. 언제예요? 이모군란 1882년 임재상과 관련된 이모군란입니다. 달을 읽어봅니다. 민영이기 우영사로서 우정국 낙성연에 참여하였다가 칼에 맞아가지고 당상 위에 돌아와 쓰러졌다 해서 그 초기에 우리나라 의료기관 알렌이란 그 외국인 이름하고 관련해서 뒤에 이제 또 나올 건데요. 왕이 경호궁으로 거처를 옮기자 비빈과 동궁도 황급하게 따라갔다 하게 되면은 1884년에 갑신정변 갑한텐 이렇게 외워놓읍시다. 갑신정변에 대한 이야기죠. 또 라를 한번 읽어봐요. 김윤식이 영국 총영사 아스톤에게 거문도를 점거한지 그러면은 영국이죠. 영국의 거문도 점령. 이게 참 별게 아닌데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1885년에 거문도 점령이 있게 되죠. 뭐 순서대로 가나다라네요. 가나다라 1번이 되겠습니다. 예,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또 읽어봐요. 임재상 그리고 갑한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